커피 이야기 다음에 학습 활동에 뭐 기술, 그 다음에 이런 게 발전하면서 인간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다룬 질문이 있었는데, 뭐 인간의 운명도 말과 같을까? 이 말은 타는 말이에요, 타는 말.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이동 수단으로 쓰고, 그 다음에 운반 수단으로도 많이 썼는데, 지금은 말 타고 다니는 사람이 많이 없죠. 많이 없고, 그런데도 이제 불구하고 아직까지 말을 좀 많이 문화적으로 남아있는 그런 흔적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너네 면허 아직 딴 사람 없지? 네. 면허에 보면은 그 도로교통법이나 이런 거에 보면 항상 차마라는 말이 나와. 차마. 차마는 차랑 말을 합쳐서 이제 합성어로 만든 거거든. 그러니까 도로는 차마가 다니는 길이지, 인도는 사람이 다니는 길이고, 그렇지? 그래서 말이 다닐 수 있어, 진짜로. 물론 이 차도를 말이 지나가면은 법적으로는 되는데 막 그 길이 막히고 빵빵하고 난리가 나겠지? 하지만 일단은 말은 글로 다닐 수 있어. 왜냐면 말이 인도로 다닐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리고 너네 아는지 모르겠는데 피막골이라는 그 지역이 있어. 서울에 보면은 피막골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구글에서 칠까? 피막길 또는 피막골, 이 지역이 뭐냐면은 옛날에 이제 조선시대 때 이렇게 말이 다닐 수 있게 도로를 만든 거야. 나름 조선시대 고속도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말들이 편하게 빨리 다닐 수 있어. 근데 사람들은 위험하겠지. 그래서 이 말을 피해서 다니는 그 골목인 거야. 사람들이 다니는. 그래서 이 피막골이라 종로 쪽에 있는데 아주 유명합니다. 여기 뭐 수백 년 역사가 뭐 순식간에 증발했다. 그러니까 이 길을 없애냐 마냐, 이 보존을 하냐 마냐,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이 좀 있긴 있었는데 이런 길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동차 남학생들이 관심 있을 수 있는데, 자동차 보면은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스펙을 보고 산단 말이지. 우리가 스포츠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타는 이유는 뭘까? 스피드를 즐기기 위해서요. 스피드를 즐기려면은 자동차 어떤 재원을 봐야 됩니다. 자동차의 재원. 그러니까 맞아요. 자동차의 스펙이 어떤 그 스펙을 지녔냐, 토크가 얼마고 배기량이 얼마고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하나만 쳐볼까요? 뭐 쳐볼까? 포르쉐 911 할까? 네. 포르쉐 911 한번 산다고 칩시다. 여기 보면은 설명이 나오는데, 포르쉐 코리아에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랬는데 스펙이 얼마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와. 포르쉐 911 GT3 모델이에요. 차 멋있죠? 네. 이게 나오는데, 그냥 간단하게 핵심만 먼저 보자면 4.0 리터야. 그러니까 엔진이 4리터를 쓰는 그 엔진을 쓴다는 거고, RPM이 얼마고 이런 게 나오고, 여기 옆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글씨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 510마력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510마력이라는 게 뭐냐면 510마리의 말이 끄는 힘을 지녔다, 이런 거야. 말이 510마리가 끄는 그 힘을 지닌 차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걸 마력이라고도 하고, 이게 아마 홀스파워라고 해서 HP라는 그 약자를 쓰기도 하는데, 자동차의 스펙을 볼 때 이 마력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고, 지금 AI가 뭐 이렇게 판을 치고 그렇게 급부상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아날로그적인 그런 감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TV가 나온다고 해서 라디오가 없어지지 않았듯이, 인간이 기술이 막 발전한다고 해서 그 이전 세대에 쓰던 문화인 어떤 말 같은 교통수단이라든지 이런 게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야. 그런 문화가 또 잔재해 있고 이런 건데요. 자, 어쨌든 배경 상식으로 선생님이 잡다한 얘기 좀 살짝 했고요. 그리고 이 지문은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는지, 기술과 또 인간의 일, 직업 이런 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문을 같이 읽고 내용 정리해 볼게요. 그럼 상현이부터 갖고 옆으로 가면서 한 문장씩 읽어보겠습니다. 기술이 일과 직업 그리고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쟁은 산업시대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다. 1810년대 영국 섬유 노동자들은 당직기 도입을 반대하며 시위를 벌였다. 자, 1810년대라고 그랬습니다. 1810년대면은 이제 뭐가 도입이 되는 거죠? 무슨 시대가 도래했어?
산업화 시대가 도래를 했어. 많이 들어봤겠지만 산업화 시대는 뭐가 기폭제가 되죠? 뭐가 시발점이 됩니까? 증기기관의 발명이지. 이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인해서 인간이 기계 문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기계 문명을. 근데 그전에는 이제 간의 수공업 같은 그런 일들을 많이 했을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인간의 손을 사용하는 그런 육체 노동을 사용하는 일들을 많이 했던 거지. 근데 기계가 등장을 하면은요, 뭐가 문제가 될까요? 이런 몸을 쓰는 일자리들이 많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노동자들이 시위를 벌였어. 아주 위협적으로 했습니다. 이걸 뭐냐면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해요.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게 뭐냐면 이미지로 보면 딱 확실하게 감이 올 텐데 이 방직공으로 일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 기계가 나오니까 너네가 뭔데 내 일자리를 뺏어? 너네 이 기계 다 때려 부실 거야. 막 하면서 기계를 막 모여서 때려 부시는 거야. 기계를 때려 부셔. 내 일자리를 없앤다고. 얘랑 경쟁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육체 노동을 하던 사람들이 기계 문명에 의해서 육체 노동이 대체되면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해요. 알겠죠? 자, 요거랑 관련해서 이제 인공지능도 많이 일자리를 뺐잖아요. 너네 인공지능 때문에 일자리 되게 많이 뺏길 거야. 나는 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애들 시를 가르치다가 제망매가라는 작품이 있어. 근데 제망매가라는 작품을 하면서 원종고에서 이제 그 제망매가 관련해 가지고 뭘 했냐면 그 기형도 시인의 질투는 나에게. 그렇지. 질투는 나인 작가 기형도 시인의 뭐가 나오냐면은 가을 무덤이라는 시가 나왔어요. 가을 무덤이고 이 시의 부제목이 제망매가라는 시야. 가을 무덤 제망매가. 부제가 제망매가야. 그러니까 이것도 누이가 죽은 거를 시로 쓴 거야. 누이야 너의 파리한 얼굴에 술을 철철 부어주랴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누이가 죽어서 슬픈 건데 그래서 슬프단 말이지. 근데 이 시를 이제 선생님이 정리는 해줄 수 있는데 문제를 출제할 때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뭐 알다시피 뭐 다른 사이트나 이런 데 많이 이용해. 뭐 너네도 많이 알고 있는 기출비를 가서 이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래서 가을 무덤 문제가 있나 한번 찾아본 거야. 문제가 없어. 하나 뭐 이렇게 다른 거랑 연관이 되는 문제가 있는데 한 두 문제, 세 문제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선생님 친구 중에 이제 영어 강사하고 학원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요새 챗 GPT를 이용해서 문제를 많이 낸다는 거야. 고등 영어 지문을 뭐 너가 20년 차 고등학교 선생인데 그러면 영어 선생으로서 뭐 수능형 문제를 섞어서 몇 퍼센트 비율과 해서 문제를 내줘 하면은 출제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야 그런 식으로도 AI를 쓴다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문제를 내보라고 시켰어. 그래서 문제를 내가 살짝 보여줄게. 어딨냐? 가을 무덤 좀 전에 이 지문을 주고 나서 고등학교 문학 수준 문제로 15문제 정도 내줘. 서술형을 몇 퍼센트 섞어줘. 라고 얘기했더니 AI가 문학 문제 낸 거예요. 문제가 물론 외부 지문까지 막 넣지는 않았는데 복잡하진 않은데 단답형으로 쓸만하게 서술형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넣고 해설지까지 만들었어요. 어마어마하죠. 좀 있으면 나도 이제 밥벌이가 애매해지는데 자 무슨 얘기냐면 이제 얘들아 진짜로 일자리가 우리가 어떻게 유지될지 안 될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문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도 자기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거야. 그래서 시위를 벌였어. 자, 다음 볼게요. 방직기는. 방직기는 산업혁명 발화기의 주제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했기 때문이다. 기술이 새롭게 진보할 때마다 신기술이 네, 그래서 신기술로 인해서 노동의 대체가 일어난다. 그런 주장이 지금 AI 시대인 지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몇백 년 전에도 나왔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논쟁의 내게 한쪽에는 신기술이 누군가를 대체하기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마르크스는 플로레타리아의 조공화를 자본주의의 필연적인 특징으로 설명했다.
1930년 전기와 내연 기관이 도입된 뒤 케인스는 이러한 혁신이 물질적 번영을 가져오겠지만 동시에 기술적 실험을 만연시킬 것으로 예측했다. 만연하다라는 말은 널리 퍼지고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용어가 이제 따옴표가 나오는데 항상 따옴표는 중요한 단어들을 핵심적으로 키워드를 넣는 건데 기술적 실험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뭐 크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니까 알겠지만은 기술이 발달할수록 실험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로 파생되는 실험이 발생할 수 있다. 자, 다음 볼게요. 1964년 컴퓨터 시대의 영향에 미국의 과학자와 사회학자들은 존슨 뉴턴에게 컴퓨터에 의한 자료 제어가 거의 무한한 생산 능력을 가진 시스템을 갖고 인간 노동에 대한 노력은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네, 여명기라는 건 이제 해가 막 뜨기 시작한 시기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쓰는 컴퓨터들이 있잖아. 이 1964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시대에는 뭐 대형 큰 컴퓨터들 이런 것들이 있게 되어 있고 우리가 흔히 쓰는 이제 PC라고 하잖아. 요새는 뭐 잘 안 쓰는 말이기도 하지만 PC가 뭐의 약자예요? 그렇지. 퍼스널 컴퓨터의 약자고 그 PC라고 할 만한 것들은 거의 80년대, 90년대 후반 들어서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최근. 최근에는 기술 기술이 경쟁에 앞서가 더 많은 노동자를 낙오시킬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네, 노동자를 낙오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리고 이런 견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인용한 사람들이 누구라고? 마르크스. 마르크스 많이 들어봤지? 네. 사회주의. 근데 케인스 많이 나오는 경제학자죠. 경제학 지문에서 많이 나올 겁니다. 케인스 알아두시고 이 사람들의 말을 인용했다라고 볼 수 있네요. 인용 쓰고 있고요. 자, 이 논쟁의 다른 한쪽에는 노동자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19세기 중반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실질 임금과 일자리 수가 비교적 꾸준히 증가해왔다는 미국 국립과학 아카데미 보고서의 내용을 근거로 든다. 일단 다른 한 축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다른 한 축이니까 대비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역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것은 없을 것이야 라고 말하는데 인용을 하고 있는 거죠. 역시 대조, 인용 이런 거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국립과학 아카데미 보고서의 내용 를 근거로 들었는데 역시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 이 기간에는 주류 경제학에서 충분한 동력을 얻고 기술 발전이 인간 고용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노동 총량의 오류로 자, 노동 총량의 진행했다. 오류라는 말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술이 발전을 해 인간 고용이 감소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다. 너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고 그거 오류야. 너네가 노동의 총량을 무시해서 그래 라고 얘기를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거라는 거야. 그러면 너네 이거 단어인데 자 마이너스가 많이 됐어. 마이너스 막 했어. 그럼 줄어들었네? 그럼 한편에서는 이런 것도 있겠지만 플러스 막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이게 좋은 말은 아니지만 마이너스 된 만큼 플러스가 됐어. 이걸 뭐라고 그러죠? 땜빵. 그 땜빵 괜찮고요. 아니면 도찐 개찐 들어봤어요? 네, 도찐 개찐이다. 근데 이런 말을 좀 비속어나 이런 거니까 좀 지양하고 뭐라고 하면 상쇄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상쇄되었다 이런 말 들어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인 걸 플러스로 메꿔서 똔똔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상쇄됐다는 얘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노동 총량은 줄지 않을 거야 이런 거야. 자, 이 주장에 따르면 일의 양은 무한하게 증가하므로 고정된 노동 총량이란 없다. 네, 고정된 노동 총량은 없다. 따라서 기술이 발전하니까 일이 줄어들 거야. 그래서 일자리가 없어질 거야 라는 건 오류다라는 겁니다. 노동 총량을 근거로 해서 이게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어지는 일자리들도 많지만 새로워지는 일자리들도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다음
뭐 지훈이 읽던가 성현이 읽던가. 1983년 노벨상을 받은 경제학자 바실리 레온티에프가 말하기도 사람과 말을 비교함으로써 이 논점을 분명하게 했다. 네, 논점을 분명하게 했다. 이 사람도 경제학자라네요. 전문가입니다. 수십 년. 수십 년 동안 말의 노동은 기술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전신이 조란말을 이용한 속달 우편 서비스를 대신하고 철도가 연마차를 대신할 때도 미국의 말 사육 두수는 끝없이 늘어날 것으로 보였다. 말과 도시는 인간에서뿐만 아니라 빠르게 성장하는 미국 도시의 중심부에서도 사람과 화물의 운송에 요긴하게 쓰였다. 네, 요긴하게 쓰였다. 그러나 기관과 대형 기관이 독립되면서 시대가 급격하게 변경되었다. 엔진이 도시에서는 자동차에 사용되고 시골에서는 트랙터에 사용되면서 말 노동이 진행됩니다. 네, 기술이 말의 노동 가치를 대체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앞에서 얘기한 거는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서 인간이 뭐 이렇게 일자리나 노동력이 줄어들진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 같은 경우에는 말의 노동력이 대체된 거죠. 기계 문명으로, 엔진으로 대체된 거예요. 자, 미국의 말 사육 투수는 불과 반세기 만에 거의 88%가 감소했다. 네, 반세기면 50년이잖아. 네. 88%나 감소했다. 엄청나게 감소한 거죠. 비슷한 자율주행 차량과 슈퍼 컴퓨터가 우호적으로 인간의 경제가 불안해진 정보 국가를 전개했다. 레온티에프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로서 인간의 역할은 말의 역할이 처음에 감소하다가 나중에 사라진 것과 같은 방식으로 감소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레온티에프는 기술적 실험에 찬성하는 거야, 반대하는 거야? 그 기술적 실험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에 찬성하는 거죠. 그죠? 감소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나중에 급격히 많이 감소될 거야. 자, 그러나 맥이 인간의 말이다. 레온티에프는 인간과 말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많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자, 간과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건너뛰고 생각을 한 거죠. 자, 이런 인간의 노동력의 대응 수요가 증가함으로 훨씬 줄게 되더라도 말과는 달리 인간은 자신이 경제적으로 무용지물이 되지 않게 할 수 있다. 않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글쓴이는 네, 인간이 지금 질문에서 제목에서 뭐라고 했어요? 인간의 운명도 말과 같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지. 그리고 호기심을 유발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깔려있는 답은 뭘까요? 인간의 운명도 말과 같을까? 아니다라는 걸 깔고 있죠? 여기에 의심을 깔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 흔히 뭐라고 그래요? 회의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질문은 사실 글쓴이에게는 회의적인 의문인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깔고 정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만 자기에게만 하면 설득력이 없잖아. 그러니까 반론을 제시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논지를 강화하는 전개 방식을 쓰는 거야. 자, 글을 쓸 때는 있지 얘들아.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 얘기만 하면 안 돼. 설득력이 없어. 너 이렇게 얘기할 거지? 그래, 그런데 이렇게 될 수도 있어. 라는 얘기를 깔아야 설득력이 높아지는 거야. 특히 이런 식으로 찬반 논쟁이 있는 글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논지 강화 방식이 뭐라고? 예상 반론을 미리 제시해서 논지를 강화하는 전개 방식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런 내용을 다루는 지문이었어요.